진주 등 서부 경남 내 외국인 유흥업소에서 이른바 마약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이 수사에 나서 주점 사장과 접객원 등 외국인 7명을 검거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조례안에 진주정신과 유적보호 대책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인데 진주시는 공원 내 유적은 별도 법령으로 관리될 대상이라며 부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근 진주시 의회에서 나온 카이 연구센터 진주유치 주장과 관련해 사천시 의회 내 불만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카이 핵심 기관 이전 주장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책과 영화, 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소비되면서 저작권의 가치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쉽고 재밌게 저작권을 배울 수 있는 퀴즈쇼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주의 한 병원이 의료시설이 부족한 인도네시아 메단의 마을을 찾아 무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평소 의사를 만나기 힘든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 등 서부 경남 내 외국인 유흥업소에서 이른바 마약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이 첩보를 입수한 통영해경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유흥주점 업주와 여성 접객원 등 외국인 마약 사범 7명을 검거,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의 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입니다. 일명 베트남 노래방 등 서부 경남 등지의 외국인 유흥주점에서 마약류가 상습적으로 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통영대학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우리 지금 압수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다 지금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통영해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유흥주점 사업자와 여성 유흥 접객원 등 외국인 마약 사범 7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베트남 출신의 40대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귀화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본인처럼 귀화자인 베트남 출신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상습 매매,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전에 이른바 마약 파티 예약을 받으면 도주 경로와 은닉 장소를 마련하고 주점을 폐쇄했으며 화장실 등에 은밀하게 보관 중이던 마약류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CCTV를 이용해 주변을 상시 감시하며 경찰 단속을 피하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류는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와 케타민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알을 압수해서 확보를 했었던 겁니다. 저희가 국과수 감정 결과 이 알약 하나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두 종류가 이제 검출이 되는 신종 마약으로.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남해안 일대 양식장 등지에 근로하는 외국인 어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마약 매매와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번 수사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공급한 유통책과 제조책 검거를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준공 이후에도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22일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선 앞서 상임위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역사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의원들의 찬반 투표 끝에 조례안 보류가 결정됐습니다. 진주시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을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2일 열린 진주시의회 2차 본회의.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일부 시의원들로부터 조례안 통과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조례안에 진주 역사를 비롯한 진주 정신, 공원 내 유적에 대한 보호 규정 등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재심사를 거치자는 이유에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적인 행사 공연 공간의 운영 조례안에 불과합니다. 제1조 조례안의 목적은 진주대첩 국난 극복의 역사를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후 조문 내용을 보면 진주대첩과 진주정신을 상징하고 보존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사 유적지의 훼손 대책이 없는 조례는 이대로 통과될 수 없습니다.
역사공원의 핵심은 유적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보류 반대 측에선 본회의 부결은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상임위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며 준공 후 이미 많은 사원들이 공원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공원의 운영 차질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에 대하여 어떤 명확한 사유 없이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차장 요금 징수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결국 조례안 보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의원 총 22명 중 15명 찬성, 7명 반대로 보류가 결정됐습니다. 같은 날 진주시는 진주시의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는데 역사공원 자체가 진주 정신을 품고 있는 시설이며 공원의 유적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기에 관련 내용을 조례안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만큼 지하주차장과 공원 지원시설 등의 운영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보류된 조례안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11월쯤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얼마 전 진주시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연구센터를 진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천시 의원이 행정통합 제안 이후 또다시 갈등을 만들려 한다며 반발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가 행정통합을 제안한 진주시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놓고 의회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전종현 진주시 의원이 카이의 각종 연구센터를 진주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 가운데는 사천 지역을 자극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현재 많은 카이의 인재들이 사천의 지역적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후 사천시의회가 불편한 기색을 나타낸 가운데 임봉남 의원이 맞불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진주시의원의 발언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 이상의 의미를 지닌 카이의 핵심 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시의원 이전에 사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임 의원은 카이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의 첫날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동환 의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초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입학축하금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진백은 의원은 농어촌 지역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의료 서비스와 문화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구정아 의원은 경력 보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일자리 예산을 늘려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며 주요 안건 심의와 함께 내년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시찰을 위해 사천을 찾았습니다. 22일 오후 과방위는 카이 본사를 방문해 항공기 제조 시절을 둘러봤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센터를 찾아 위성 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이날 카이는 우주 부품 시험 인증 관련 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과방위는 우주항공청으로 이동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경남도가 23일부터 사천공항의 이용 환경 개선, 기능 재편과 관련해 도민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항 이용 횟수와 목적, 공항 접근성과 시설 개선 사항, 국제공항 승격 수요 등을 중점으로 살핍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지역공항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책과 영화, 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요즘. 그만큼 저작권의 가치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진주에서 쉽고 재밌게 저작권을 배울 수 있는 퀴즈쇼가 열렸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자, 내가 직접 연주한 뉴진스의 음원을 유튜브 영상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연주한 뉴진스 음악. 자, 카운트 갑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파란 모자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놓인 칠판에 열심히 뭔가를 쓰는 아이들. 하나둘 양손 머리 위로 칠판을 들어 올리고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정답을 기다립니다. 정답이 공개되자 모두 탄성을 내지르지만 천진난만한 얼굴들에 희비는 엇갈립니다. 진주 배영초등학교에서 펼쳐진 저작권 골든벨 현장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보고 또 생각 안 나는 거 있으면 또 찾아보고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시간이 갈수록 탈락자는 늘어나고 100명 넘는 참가자 중 10명만이 남은 상황. 최후의 3인에 들게 되면 해당 학급에도 부상이 주어지는 만큼 목소리를 높여 같은 반 친구를 응원합니다. 결국 마지막 문제에서 웃은 건 패자부활에서 올라간 5학년 2반 학생. 한번 패자부활전 하고 졌는데 또 다시 저를 뽑아주신 5학년 2반 친구들한테 모두 감사하고요. 이렇게 제가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상 수업만 1등이었지 2등, 3등 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마련한 체험형 교육인 저작권 골든벨은 시범 운영에 나선 지난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함께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퀴즈 문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재밌게 저작권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저작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 상금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선 배영초를 포함해 저작권 특화 도시로 선포된 진주시의 초등학교 5곳에서 저작권 골든벨이 펼쳐집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골든벨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전문 강사 방문 교육과 저작권 체험 교실 등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알리기에 나선다는 계획. 가능하면 좀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학생들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렇게 기획해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꾸려진 저작권 골든벨. 수정초와 갈전초, 금호초와 가자초등학교 등에서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 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장 김경수 교수가 진주시 충무공동에서 발견된 소형 랩터 공룡 발자국의 보행 속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약 1억 600만 년 전 백악기 소형 랩터 공룡 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조류 비행의 기원을 간직한 세계 최초의 보행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문의 대상인 공룡 발자국은 지난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랩터 공룡 발자국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산청과 함양, 거창과 합천 등 4개군 행정협의회가 경남도리 거창대학과 업무 협약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인력을 정착시켜 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0주간 4개군 자체 교육장에서 거창대학이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진주의 한 병원이 의료시설이 부족한 인도네시아 메단의 마을을 찾아 무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평소 의사를 만나기 힘든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는데요.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 있는 도시 메단. 의료 취약지로 알려진 이곳의 한 마을에 임시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무료 진료가 시작되고 의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린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머리에 고름이 생긴 어린아이부터 허리가 아픈 어른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제대로 된 진료를 처음 받는 아이들도 수두룩합니다. 이들의 치료를 담당한 건 진주의 한 병원. 산청 하동의 의료기관에서 자원한 사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3박 4일 동안 의료진이 마을 2곳에서 진료한 사람만 약 600명. 20년째 혹을 달고 살아온 환자를 진주로 데려와 완치시키기도 했습니다. Saya sangat bahagia melihat mama saya bisa ditangani, berobat di rumah sakit ini dan saya melihat
semua pelayanannya baik dari dokter, perawat semua baik. Saya merasa puas. 타지에서 고단했을 법도 하지만 작은 치료에도 고마워하는 주민들 덕에 보람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사실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희들을 맞이해주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너무 밝게 웃어주셔서. 병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해외 의료 봉사를 이어나갈 계획. 특히 다녀온 곳을 집중 방문해 진료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 군데를 가는 것보다는 갔던 곳을 집중적으로 가는 게. 지역병원의 해외 의료봉사 현장을 담은 나눔의 걸음 희망이 되다는 23일 밤 10시 지역 채널 8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 글로벌 교류단이 오는 28일까지 국제 우호도시 교류에 나섭니다. 첫 일정으로 중국 정저우시를 찾은 교류단은 도시 관광과 경제 성장을 주제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수용신 소림사 방장 스님을 접견했습니다. 조교일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교류단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부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마친 뒤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첫 정책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책간부회의는 보고 위주의 기존 회의 대신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지난 21일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사남 정동 국도 대체 우회도로 등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해군이 21일 남산공원지구 붕괴 위험 지역 정비공사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공원 내 충원탑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선 사업 개요와 추진 방향 설명, 주민 의견 수렴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남산공원지구 재해 예방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총 37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군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가 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서경방송 특강 청년지켜 지방방위대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 진주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진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특강에는 진주 소재 다양한 기업들의 청년 대표들이 강사로 나서 청년 창업과 진로 선택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23일부터 사흘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엔 9개국 170여 개 우주항공 기업들이 참가합니다. 참가 기업들은 행사 기간 130여 개 부스에서 최첨단 기술을 전시하고 산업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공유합니다. 도내 18개 지자체가 농지 불법 전용 및 지능지역 행위 제한 위반에 대해 교차 단속에 들어갑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교차 단속은 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농지와 타용도 사용 후 원상 회복 여부, 불법 성토 등에 대해 점검합니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화훼 농가에서는 동절기 전조를 통한 복합적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출하를 위한 국화는 충분한 꽃대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전등을 비추어서 장일 상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에 내리던 비는 수요일 오전에 그치겠고 오후부턴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14도, 하동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8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오후부터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세종 12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오후부터 하늘 표정 좋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새물, 만조시각은 낮 1시 12분, 간조시각은 저녁 7시 1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방무가 끼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8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기상 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아침에는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